안녕하세요. 이재원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9장의 비정연파 교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비정연파 교류가 무엇인지를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2장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자, 이러한 사인파, 그죠? 이것을 우리가 사인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인파를 우리는 다른 말로 정연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9장에서 배우는 것은 비정연파입니다. 비정연파라고 하는 것은 이 정연파가 아닌 파를 우리는 다 비정연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파형들. 자, 이렇게 되면 이 노란색 파형 같은 경우에는 자, 똑같은 주기를 가지면서 이 정연파가 아닌 파형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정연파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이 비정연파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 자, 우리가 이제 이 정연파를 만드는 거면 발전기에서 만드는 거죠. 이때 전기자 반작용이나 그 다음에 철심의 자기포화, 또는 정류장치의 정류기의 비직선형, 그러니까 다이오드의 비직선성, 즉 우리가 발전을 할 때 이러한 정연파를 만들려고 하지만 어떠한 전기자 반작용이라든가 철심의 자기포화라든가 다이오드의 비직선성 때문에 이러한 비정연파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비정연파가. 자, 이때 이 비정연파를 어떠한 함수식 ft 시간에 따라 어떠한 함수식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때 이런 함수식을 만들 때 사용되는 방법이 뭐냐? 퓨리에 급수라는 겁니다. 이 퓨리에 급수 또는 퓨리의 분석을 통해서 어떤 ft라고 하는 함수값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ft는 이렇게 쓸 수 있더라. 이거 a0 플러스 a1 루트 a1이 돼야 되겠죠, 그죠? 원칙적으로는 a1 자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a2 사인 2 오메가 t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나갈 것이고요. 또 플러스 b1 사인 코사인인데 이제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b2 코사인 2 오메가 t 이렇게 쭉 나가더라 이겁니다. 자, 여기에서 자, 이 식을 ft는 자, a0 플러스 an에 자, an이라고 하는 건 n차 고조파를 뜻하는 겁니다. an에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가 될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하나는 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사인 오메가 t an 시그마 n부터 1까지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에 사인 n 오메가 t가 되고 플러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에 코사인 n 오메가 t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a0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얘를 직류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n 오메가 t인데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는 자 a1 사인 오메가 t, b1 오메가 t 이 부분은 뭐라고 우리는 기본파 주파수와 같기 때문에 얘를 기본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 2차부터 자 얘가 기본파 주파수의 2배면 2고조파, 3배면 3고조파, 4배면 4고조파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고조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 퓨리에 급수로 이 비정연파를 표현을 하게 되면 직류분
플러스 기본파 플러스 고조파로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파 직류분 기본파 고조파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을 ft의 함수로 나타나게 되면 a0 플러스 n은 1에 무한대에서 an의 sin n 오메가 t n1은 무한대 bn 코사인 n 오메가 t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a0라고 하는 값과 an이라고 하는 값과 bn이라는 값을 우리가 퓨리의 급수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a0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a0라고 하는 값은, 자, 2파이분의 1에 인테그럴 0부터 2파이까지. 자, 여기서 오메가 t를 x라고 하게 되면, 오메가 t를 x라고 하면 fx의 dx로 우리가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요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전공 도서에 이제 나오는데 자세하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유도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an이라고 하는 값은 파이분의 1에 인테그럴 0부터 2파이에 자, 여기에서 보시면 fx에 자, 여기 사인이었습니까? fx에 sin nx의 dx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다 1 넣으면 1을 넣으면 기본파에 대한 개수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1 넣으면 여기도 1을 넣고 여기다 2를 넣으면 이게 2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2 고조파에 대한 개수값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자, bn이라고 하는 값은 파이분의 1에 인테그럴 0부터 2파이까지 fx의 사인자 여기는 코사인 nx의 dx다라는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식을 이용해서 어떤 퓨리의 급수를 전개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기기사에서 가끔 이것은 거의 잘 안 나오지만 가끔 출제가 되고요. 전기산업기사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어쨌든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다. 기사 문제에서 가끔 어떻게 된다? 출제가 된다. 혹시라도 과제연도 문제를 푸시다가 이거 문제 푸는 내용이 있으면 이것을 참고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비정연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겁니다. 비정연파는 뭐다? 직류분, 기본파, 고조파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때 이것을 하는 걸 퓨리의 급수를 이용한다. 또한 이 고조파라고 하는 건 뭐예요? 1고조파, 2고조파, 3고조파, 4고조파는 뭐예요? 주파수가 기본파 주파수의 2배, 3배, 4배가 되는 않습니까? 즉, 이 비정연파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무수히 많은 주파수의 뭐다? 합이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즉, 많은 고조파들이 합쳐져서 이러한 비정연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비정연파 교류는 무수히 많은 주파수의 합이다라고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러한 비정연파의 종류를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자, 대칭파, 반파대칭이라는 게 있고요. 반파대칭. 두 번째, 정연대칭. 세 번째, 여현대칭. 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반파대칭, 정연대칭, 여현대칭. 자, 네 번째로는, 자, 반파이면서 정연대칭인 겁니다. 반파, 여현대칭. 여현대칭. 반파이면서, 정연대칭. 그 다음에, 반파대칭이면서, 여현대칭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면 반파대칭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을 뜻하느냐? 반파대칭은 자, 예를 들어 이러한 파형입니다. 자, 얘가 이렇게 되고 자, 이러한 파형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반대로 이렇게 돼서 이런 파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를 보게 되면 이걸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거에서
반대로 내려온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반파 대칭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 주기가 얼마입니까? 여기가 2파이지, 2파이. 여기는 파이입니다. 자, 그러면 fx라고 하는 게, fx는, 자, 요 크기는, 자, 요 각각 포인트의 크기는 다 똑같습니다. fx는 f의 파이 플러스 x랑 같습니다. 크기는, 뭐는? 크기는 같다 이거예요. 근데 부호가 반대이다 이거예요. 자, 즉, 여기가 이제 반인데, 반을 지나서 왜 크기는 똑같고 부호가 반대인 것을 우리가 반파 대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해되시겠죠? 자, 두 번째, 정연대칭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원점대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점대칭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인파이긴 한데, 자, 사인파라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 이런 파형이, 예를 들어 이렇게, 자, 요런 파형이다라고 보죠. 자, 여기서 요렇게 가서 다시 요렇게. 요것이 이제 원점 대칭. 자, 이러한 파형으로 나타내면 여러분들 조금 더 쉽게 나타내면 이 원점 대칭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파로 하면 조금 더, 자, 요게 요렇게 됐다가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러한 파형을 우리가 원점 대칭이다 라고 합니다. 원점 대칭. 자, 이것은 fx는 마이너스 fx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원점 대칭, 정연 대칭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여연 대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자, 여연 대칭은 파형이 여기가 파이, 2파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예를 들어 이러한 파형이다라면 자, 이러한 파형이다라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것은 삼각편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는 요렇게 됩니다. 즉, 이 여연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Y축 대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Y축 대칭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fx는 f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fx는 f의 마이너스 x. 자, 네 번째 볼게요. 반파이면서 정연대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사인파. 이것은 우리가 반파이면서 정연대칭인 거고요. 반파이면서 여연대칭인 것은 코사인파 같은 거. 이런 파 있죠, 그죠? 코사인파. 이것이 5개 정도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얘는 fx는 f의 마이너스 x가 되고, 이것은 fx는 f의 마이너스 x. 이거는 마이너스 f겠죠, 그죠? 마이너스의 f의 마이너스 x.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얘네들에 대한 특징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종류는 5가지죠. 반파대칭, 정연대칭, 여연대칭, 반파이며 정연대칭, 반파이며 여연대칭이 있더라 이거죠. 자, 이것들에 대한 어떤 특징을 확인해 보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파대칭 같은 경우에는 자, an이라는 값이 존재하고 bn이라는 값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자, an, 즉 우리가 이러한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a0라든가 an이라든가 bn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대칭성을 알게 되면 조금 더 쉽게 공식을 유도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an은 얘는 파이분의 2에 0부터 파이까지의 an의 sin nx dx로 구할 수 있고요. 이것은 파이분의 2에 0부터 2까지 파이까지 bn의 코사인 nx dx라는 공식으로 풀 수가 있더라. 자, 그러면 이 반파대칭에서는 우리가 무슨 특징을 알 수 있습니까? 반파대칭은 자, 공식은 교재에 있기 때문에 자, 반파대칭은 직류분이 없다. 그죠? 직류분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까 적분 주기가 어디였습니까? 0부터 파이까지인데, 그죠? 원래는 우리가 an이라는 값을 어떻게 구합니까? 파이분의 1에 0부터 2파이까지였습니다. 그죠? 근데, 자, 여기서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파이분의 2에 0부터 파이까지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 0부터 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반주기를, 그죠? 반주기를 구한 다음에 뭐 한 겁니까? 2배를 한 거란 얘기죠. 즉, 이 반파대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반주기를 구하여 뭐 한다? 2배 할 수 있다 이거죠. 반주기를 구해서 2배 한 값과 같다, 개수가.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원점 대칭 같은 경우에는 an의 파만 있다, 그죠? an. 즉 원점 대칭, 정연 대칭은 뭐만 존재한다? 사인파만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연 대칭은 뭡니까? bn만 있겠다, 그죠? 얘는 뭐만? 코사인파만 존재한다, 그쵸? 보셔도 여러분들이 an만 있고, 그 다음에 여연 대칭은 bn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a0, 그죠? 직류분이 존재하네, 그죠? 여연 대칭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파와 직류분이 존재를 하고, 원점 대칭 경우에는 직류분도 없고 코사인파도 없는 사인파만 존재한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파이면서 정연대칭과 반파이면서 여연대칭 같은 경우에 요 두 가지를, 요 세 가지에서 조합한 거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이 뭐 알아두실 것은 없고, 여기에서 얘는 an만 존재하고 얘는 bn만 존재하는데, 그때 여기가 파이분의 4, 여기는 파이분의 4의 인테그럴 어디까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0부터 2분의 파이. 얘는 뭐예요? 4분의 1 주기를 해서 뭐예요? 4배 했다, 그죠? 반파이면서 정연대칭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 주기를 구하여 4배 했다, 그죠? 여연대칭이나 정연대칭이나 반파대칭은 뭡니까? 반주기를 구하여 몇 배 했습니까? 2배 했습니다. 공식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서 공부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비정연파의 계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정연파의 계산을 보시면 자, 이 비정연파의 계산에서 구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가 이제 시료값입니다. 시료값. 자, 문제 이 비정연파 파트에서는 요 비정연파의 계산, 요 부분이 문제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분명히 비정연파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까? 직류분 플러스 기본파 플러스 고조파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FT가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2 플러스 3 루트 2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4 루트 2 사인 3 오메가 t 플러스 5 루트 2 사인 5 오메가 t다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것은 직류분이고요. 자, 이것은 오메가 t가 1이지 않습니까? 그죠? 얘는 기본파가 될 것이고요. 자, 요 D부터 얘가 다 뭡니까? 고조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얘는 3 오메가 t이기 때문에 얘는 3고조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얘는 5 오메가 t이기 때문에 얘는 5고조파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시료값은, 자, 시료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분의 시료값은 2가 되고요. 기본파에 대한 시료값은 뭐예요? 3 루트 2니까 3 루트는 뭡니까? 최대값인 거죠. 자, 기본파의 시료값은 3이 되고요. 자, 3고조파의 시료값은 4 루트 2니까 4가 3고조파의 시료값이 될 것이고, 5고조파의 시료값은
5 루트 2가 최대값이니까 5가 뭐가 됩니까? 시료값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시료값 얘를 VT라고 할까요? 전압에. 자, 그럼 여기에서 VRMS는 시료값은 루트 각 시료값의 제곱근의 합입니다.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이 뭐가 된다? 시료값이 되더라 이겁니다. 자, 이것을 공식으로 나타내면 VT에서 V0 플러스 루트 2V1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루트 2 V3 사인 3 오메가 t 플러스 루트 2 V5 사인 5 오메가 t에서 자, 여기에서 VRMS는 시료값은 뭐라고 해야 된다? V0의 제곱 플러스 V1의 제곱 플러스 V3의 제곱 플러스 V5의 제곱이다. 그죠? 더 많으면 더 많은 값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료값은 각 시료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으로 하시면 구할 수가 있겠더라. 자, 두 번째로 구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 외형률입니다. 외형률. 자, 이 외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찌그러졌냐, 얼마나 정연파와 다르냐를 나타내는 게 우리가 외형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외형률은 공식으로 보시면 자, 기본파 시료값분의 기본파의 시료값분의 자, 여기는 고조파의 시료값입니다. 자, 그러면 예제에서 봤듯이 자, 기본파는 얼마입니까? 기본파의 시료값은 3이 되고요. 그죠? 3. 자, 고조파는 3고조파, 5고조파가 있죠. 루트 4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더라.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공식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V1의 루트, 여기에서는 뭐예요? 3고조파, 5고조파가 있지 않습니까? V3의 제곱, 플러스 V5의 제곱.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외형률을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전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비정연파의 전력. 세 번째. 자, 비정연파의 전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공식으로 설명하기에는 약간 여러분들 혼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압의식 VT가 10 플러스 4 루트 2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 루트 2 사인 3 오메가 t 플러스 루트 2 사인 5 오메가 t다 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의식 IT는 예를 들어 5 플러스 3 루트 2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0도 플러스 2 루트 2 사인 5 오메가 t 플러스 60도다 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전압의 직류분은 10. 자, 이것은 기본파의 시료값은 4이고요. 3고조파의 시료값은 3. 5고조파의 시료값은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전류에서는 5가 직류분이 될 것이고요. 자, 기본파의 시료값 3, 5고조파의 시료값
2. 여기에는 3구조파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력을 계산할 때에는 같은 성분의 파형끼리 연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 유효 전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효 전력 P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합니까?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코사인 세타. 자, 여기서 세타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전압과 전류 간의 위상차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유효 전력을 구하면 같은 성분끼리만 됩니다. 자, 여기는 직류분, 그죠? 10 곱하기 5가 되고요. 더하기, 자, 기본파, 4 곱하기 3에 코사인 어떻게 됩니까? 자, 기본파 얘는 0도이고 얘는 30도니까 코사인 30도가 될 것이고요. 플러스, 자, 여기는 3고조파가 있는데 전류에는 3고조파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3고조파에 의한 유효 전력은 존재하지 않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고조파의 시료값 1 곱하기 5고조파 전류값 2 곱하기 코사인 60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같은 성분끼리만, 그죠? 직류분은 직류분끼리, 기본파는 기본파, 5고조파는 5고조파끼리 해서 우리가 이러한 유효 전력을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피상 전력은, 자, 피상 전력 PA는, 자, 뭡니까? 전압 곱하기 전류가 됩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이 전압과 전류에 대한 시료값이 들어갑니다. 즉, 이 전압의 시료값 VRMS 곱하기 전류에 대한 시료값 IRMS 값이 뭐가 된다? 피상전력이 됩니다. 따라서, 자, 여기에서의 전압에 대한 시료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루트 10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 뭡니까? 전압에 대한 시료값이 될 것이고요. 자, 전류에 대한 시료값 루트 5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 전류에 대한 뭐가 된다? 시료값이 되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피상전력은 어떻게 되느냐? 피상전력은 이 두 개를 곱한 값이 뭐가 된다? 피상전력의 루트 10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에 곱하기 전류에 대한 시료값 루트 5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 뭐가 된다? 피상전력이 되겠더라. 따라서 여러분들이 피상전력은 각 전압과 전류에 대한 시료값의 곱으로 구할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뭡니까? 당연히 역률이죠. 자, 역률은 우리가 기존에 알다시피 코사인 세타 또는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입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구한 피상전력분의 여기에서 구한 유효전력이 뭐가 된다? 역률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이 전압과 전류에 대한 파형을 주어지고 뭐를 구하라? 역률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 역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유효전력도 구할 줄 알아야 되고, 그죠? 전압 전류에 대한 시료값도 구할 줄 알아야 되고 피상전력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전압 전류를 주어지고 이런 역률을 구하라라고 하는 문제는 아주 좋은 문제로서 자주 출제될 그런 높은 그런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비정연파의 전력에 대한 부분을 잘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도록 하죠. 자, 비정연파의 직렬 임피던스 및 결선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이 VT는 20 플러스 뭐라고 할까요?
4 루트 2 사인 오메가 1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5 루트 2 사인 3 오메가 t다라고 하는 어떤 전압이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은 V0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10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V1이다. 그죠? 기본파에 대한 전압이고 5라고 하는 것은 3고조파에 대한 전압 V3가 됩니다. 이때 여기서 저항 R은 4옴이고 오메가 L이라고 하는 값은 1옴이다 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전압에서 기본파 직류분 기본파 3고조파가 있는데 자, 요 직류분은 뭡니까? 주파수가 0인 게 직류분이죠. 따라서 G0는 그러니까 직류분에 대한 임피던스는 즉 오메가 값이 0이기 때문에 얘는 0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4옴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G1은 기본파에 대한 임피던스는 4 플러스 J 오메가 L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오메가 L입니다. 그죠? 근데 G0는 직류분은 오메가 값이 0이기 때문에 R만 남아서 얘가 4옴이 되는 것이고 자, G1은 기본파니까 R 플러스 J 오메가 L입니다. 그래서 R이 4 플러스 J 1이 되는 것이고요. 자, 3고조파에 대한 임피던스 G3는 4 플러스 여기가 3고조파니까 얘는 3 오메가 L이 됩니다. 여기 3 오메가 L이면 오메가 L의 3배니까 뭡니까? 3옴이 되는 겁니다. 그죠? J 3옴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 이것을 통해서 I0는 G0의 V0이기 때문에 4분의 20 해서 얘는 5A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기본파 전류 I1은 G1분의 V1이죠. G1 얼마입니까? 루트 17, 그죠? 루트 17분의 1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I3는 G3분의 V3가 돼서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루트 하면 5가 됩니다. 5분의 5 해서 얘가 1A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 자, 이 값을 주고 뭐다? 전류에 대한 시력값을 걸어 IRMS는 뭐가 되겠습니까? 루트 요거의 제곱 5의 제곱 플러스 루트 17분의 10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이것으로 뭐를 우린 전류에 대한 시력값을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러한 문제가 이제 구하라라고 할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 만약에 R은 4옴이고 오메가 L이 1옴이다 라고 했을 때 자, G1은 기본파에 대한 시력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4 플러스 J 1이 될 것이고 G3는 3고조파는 4 플러스 J 요거의 3배니까 3이 될 것이고 G5는 요거의 5배니까 4 플러스 J 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자, R이 4이고 오메가 C분의 1이 만약에 1옴이다 라고 보면 자, G1은 뭐가 되겠습니까? 4 플러스 J 1이 될 것이고 G3는 4 플러스 자, 여기가 3 오메가 L이 됐습니까? 그러면 3 오메가 L은 3 오메가 분의 1은 자, 이거보다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J 마이너스가 되죠. 자, 마이너스 J 여기가 3분의 1이 되는 거고 G5는 4 마이너스 J 5분의 1이 됩니다. 즉
주파수가 증가하게 될수록 유도성 리액턴스의 값은 커지게 되고요. 용량성 리액턴스 값은 계속 작아지게 되더라. 즉 문제에서 R과 오메가 L 또는 R과 오메가 C분의 1을 주어지고 이러한 비정연파 전압이 주어졌을 때 이러한 전류에 대한 시료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고조파의 특성을 보시게 되면, 자, 고조파의 특성. 자, 고조파의 특성을 보게 되면, 자, 우리가 1은 뭡니까? 기본파라고 했고, 2부터 2고조파, 3고조파, 4고조파, 그죠? 2고조파,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고조파의 특성 중에 자 3의 배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 6, 9, 12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자, 이 3, 6, 9, 12 얘네들을 우리가 3n 고조파라고 합니다. 3n 고조파는 3, 6, 9, 12, 15 이런 것들을 우리가 3n 고조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2, 5, 8, 11 이런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 파란색에서 다 1씩 뺀 거지 않습니까? 그죠?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3n-1 고조파라고 합니다. 3n-1 고조파. 자, 얘네들은 여기서 1을 뺀 거죠. 2, 5, 8, 11, 14 이런 애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4, 7, 10 얘네들은 파란색보다 다 1을 더한 거죠. 얘네들은 3n 플러스 1 고조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얘네들은 여기다 1을 더한 4, 7, 10, 13, 16 이러한 고조파들. 자, 얘네들을 얘기를 할 때 자, 이 3n 고조파라고 하는 애들은 삼상의 동일 성분입니다. 뭐다? 삼상의 동일하게 갖고 있는 성분들 3n 고조파가 될 것이고요. 자, 3n-1 고조파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상회전 방향이 대부분 뭡니까? A, B, C 순이죠. 자, VA, VB, VC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이것이 뭐예요? 기본파 상회전이다. 그죠? 자, 이때 3n-1 고조파는 상회전 방향, 기본파의 상회전 방향과 무슨 반대 방향인 애들이고 3n 플러스 1 고조파 같은 경우에는 기본파의 상회전과 동일 방향에 있는 애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특징들을 보면 얘는 영상분이랑 비슷한 거고 얘는 상회전 방향과 반대니까 역상분이랑 비슷한 거고 얘는 상회전 방향과 같으니까 정상분과 비슷하구나 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얘입니다. 삼상이 어떻단 얘기입니까? 동일한 성분이더라 이겁니다. 동일한 성분이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삼상에서 델타 결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자, 델타 결선을 한번 그려보면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IA상이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고요. 여기는 IC상이라는 전류가 흐르고 여기는 IB상이다라고 하는 전류가 이 델타 결선 내를 이렇게 흐른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선전류 IL은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IA-IC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서 3고조파 성분을 보시게 되면 IL 3고조파는 IA의 3고조파 마이너스 IC의 3고조파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근데 이 3n 고조파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삼상이 동일한 성분이다. 같다 이겁니다. 즉, 여기에서 IA3와 IC3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값이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델타에서는 여기에, 즉 선전류에 3고조파 전류가 어떻다?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Y결선에서는 자, Y결선에서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전압은 VA고 여기에 전압은 VB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전압 VL은 뭐가 되겠습니까? VA-VB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3고조파 전압은 여기에 Y결선에서는 3고조파 전압이 어떻다? 존재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3N고조파에서 3N고조파는 삼상이 동일한 성분이고 델타 결선에서는 선 전류의 3고조파 전류가 나타나지 않고요. Y결선에서는 선간전압에 3고조파 전압이 나타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장의 비정연파 교류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